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오늘은 증시 폐장일입니다.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다우지수가 이렇게 1% 이상 밀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부담을 가했죠. 특히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최근 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1.35% 다우보다 약간의 하락폭이 더 컸죠. 기술주에 당연히 부담이 된다. 특히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저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러면은 IT 투톱은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 미증시 영향 그리고 글로벌 증시 영향이 이제 그 연말에는 썩 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 개장 초에는 미증시도 이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강세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 뒤로 갈수록 하락이 나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2300을 살포시 이탈하면서 요거 살짝 아래로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 2300이 회복되면은 그 순간부터가 진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단기성 이제 뭐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함정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이 오늘도 거래대금이 없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고 아직까지는 수급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뜸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없이 그냥 시장을 밀어내리는 최근에 장대운봉 나올 때마다 거래량 없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이 좀 관심을 조금 줄이고 있는 가운데 밀어내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 지금 수급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자, 수급 동향 간단히만 보면은 자,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뭐 주식 뭐 크게 매도하지 않죠. 최근에 보시면은 뭐 크게 줄이거나 하진 않고 선물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선물은 6천 개 그래도 규모 있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은 기관이 어제 이어서 역시나 조금 줄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워낙 기관들이 뭐 2조 5천억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5천억을 매도해도 아직 1조 매수원이 남아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최근에 매수한 물량 이건 단기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선물하고 연동돼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물을 매수하면서 이제 현물을 파는 반대로 이제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제 주식을 샀었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영향도 꽤 크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기 자금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금융투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최근에 투신 사모펀드 보험 쪽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조금씩 빠져나간 건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쪽에서 크게 나갔다기보다는 금융투자에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판 것도 아니죠. 그러면 오늘의 매도 주체는 어디다? 금융투자. 어차피 나올 물량이 나온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누른 거는 선물로 눌러놨다 지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주식을 6조 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선물을 일부 매수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최근에 옵션 동향을 단기 동향을 하락 포지션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살짝 더 흔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가 오늘 포지션 자체가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저점 인식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살짝 나오더라도 이제는 반등을 이제 내년 초에는 모색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이제는 좀 흔들어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 2300을 이번에 다시 한번 다시 포인트는 2300이에요. 23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2550 기존 전고점이죠. 2550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한 번 정도는 저항받을 수 있겠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 정도로 수급 동향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 날 좀 좋았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뭐 유종의 미다 혹은 이제 마무리는 시장은 올해 어려웠지만 마무리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내년을 기약하자라고 했을 텐데 끝까지 이제 심리를 찍어 누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700포인트 이탈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700포인트 이번에 회복되면 730 바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지금 12월에 약한 이유가 코스닥은 1월에 테마라고 해서 1월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CES 제가 조만간 정리해드린다고 해서 이번 연휴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러면 IT와 바이오의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1월에 열려 있죠. IT는 이제 MWC까지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CES에서 대부분 대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테마를 형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CES 쪽에 차라리 집중하시는 게 낫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여기서 이제 라이선스 아웃 나오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는 라이선스 아웃 정도 보면 된다. 우리가 ABI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한 해에 어떤 부분이 유행할 것인가, 카티가 유행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뭐 아니면 알츠하이머가 유행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유행을 알 수 있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S도 마찬가지죠. 작년처럼 뭐 로봇이 관심을 가질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있던 것들처럼 이제 다른 4차 산업혁명들이냐. 이번엔 뭐 UAM하고 이제 뭐 메타버스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XR기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랑 XR기기는 또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해당 분야 쪽을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시장 영향력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700포인트 회복하면 회복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요 830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잘하면은 900포인트도 한번 노려보시면 890에서 900포인트 쪽도 뭐 넘어가지는 못해도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도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 쪽에는 코스닥에도 한번 최근에 약했던 만큼 기대감을 좀 걸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운은 되는 건 맞아요. 다운은 되지만 대신 악재가 해소되죠. 자, 올해 3대 악재 미중러죠. 미중러.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은 긴축. 근데 긴축을 너무 강력하게 해서 문제였죠. 사실 작년부터 했으면 되는데 고용을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해놓고 인플레이션을 작년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쟁까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너무나도 예상 밖에,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이상으로 치솟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긴축을 강하게, 심지어 자이언트 스텝을 4번 할 거라고 올 초에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봐야 빅스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전쟁 영향이 좀 강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이 약재인데,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푸틴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해놓고 나서 혹시나 총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원조 요청을 하고 했는데, 푸틴이 에이 패트리어트 같은 뭐 이런 구시대 유물 그런 거 우리는 이제 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해놓고 결국 뭐예요? 외교적으로 빠르게 평화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전쟁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2월부터 협상 테이블이 앉을 겁니다. 뭐 테이블이 안 된다고 해서 협상이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첫 번째 협상 테이블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얼마나 서로 간의 이견차가 있는지, 이 이견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회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견을 어떻게 좁혀갈 것이냐의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승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러시아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뭐 밀당이 계속 나올 거고, 제3국 미국이랑 뭐 나토 쪽 유럽이랑 뭐 해서 이제 뭐 제3국이 좀 참전을 해서 중재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정도 흐름이 나오면은 수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에만 돼도 다행이고 하반기 초반에만 돼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협상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전쟁을 이제 중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휴전만 해도 충분히 시장의 악재는 해소가 된다. 자,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으로 봉쇄인데, 봉쇄 이것도 이제 서서히 해소하기 시작했죠. 내년 초에 8일부터는 PCR 검사도 안 한다고 하고, 격리도 뭐 안 한다고 하고, 완화시키고, 이제 내년부터는 리오프닝을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리오프닝을 가면은 중국은 지금 성장률이 세계의 공장인데 이제 봉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경제 성장률을 다시 살려야겠죠. 내년 봄에 열리는 양회부터 해가지고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내년에 경기가 조금 후퇴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은 이 생산부터 시작해서 공급망이 해결되면서 뭐 그래도 썩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은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구간이었지만 그렇다고 내년까지 너무 비관적으로 올 필요는 없고요.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해소가 정말로 해소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도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은 올해도 질질 끌려오고 심리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정도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그리고 2022년 12월까지 해서 올해의 시황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2023년에도 이제 더 좋은
시황으로 그리고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사나 종목별 뭐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 관점을 일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휴에도 저희 로열로더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